12장 224년 10월 14일 2시 34분 몇 분 후 토머스와 테리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맥보이, 페이지, 좀 까마 라미레스와 함께 탁자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다. 라미레스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앤더슨은 토머스와 테리사를 다음 레벨로 데려오게 되어 기쁘다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맥보이에게 얼마든지 물으라 말하고는 먼저 회의실을 나섰다. 토머스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굴을 보고 난 후라 작은 회의실에 들어오니 밀실 공포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맥보이가 우아하게 탁자 위에 두 손을 포개 얹으며 입을 뗐다. 자, 상상이 되겠지만 너희가 본 건 수년의 개발 작업을 통해 달성한 결과물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가 질문하면 내가 답하는 거야. 어때? 토마스와 테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테리사, 먼저 시작할래?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테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맥보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본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발견한 두 자연동굴 중 하나인데 그 내부에 우리가 계획한 시설을 짓기 위해 공간을 더 크게 확장했지. 이번엔 토머스가 물었다. 무슨 시설요? 미로. 두 개의 미로지. 방금 말했듯이 동굴이 두 개 있어. 테리사가 물었다. 왜요? 왜 미로를 두 개나 지어요? 실험장으로 쓰려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감정적 자극을 주기 위해 제어된 환경이야. 지상에는 지을 수가 없었어. 바깥 환경이 초토화되기도 했고 광인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깥 세상은 아주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폐쇄 실험 공간을 짓기로 했어. 토머스는 다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한 번에 소화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은 탓일까? 맥보이가 물었다. 토머스, 또 궁금한 게 있니? 제 생각엔 좀 미친 소리 같아요. 미로라뇨? 그것도 두 개나? 미로 안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데요? 누구를 실험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정이 좀 복잡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외부의 영향 없이 제어 가능한 대규모 환경이 필요해. 우리 박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 맥보이는 뒤로 기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래. 우린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야. 면역인들이 뇌의 기능과 생명 활동을 연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플레어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뇌에 담은 채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할 거야. 우리는 치료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토머스. 우리 주변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저희더러 이곳을 짓는 일을 도우라는 건 무슨 뜻이죠? 테리사의 물음에 맥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너와 토머스 그리고 너희 또래인 다른 두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 그 외에 몇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야. 어쨌든 너희 넷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우리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거든. 우린 그 점을 활용할 생각이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린 실용적인 사람들이라 너희의 재능을 낭비할 생각은 없어. 이 미로의 계획, 설계, 실행은 꽤나 까다로운 작업이 될 거야. 토머스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테리사도 조용히 있는 걸 보면 같은 기분인 듯 했다. 맥보이가 물었다. 우릴 도와줄 수 있겠니? 오후 내내 말이 없던 페이지가 나섰다. 너희에게는 명예롭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우린 끔찍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꽤 재미도 있을걸? 일종의 도전 과제인 셈이지. 우린 너희가 잘해낼 거라고 믿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은 에어리스와 레이철이야. 한참 침묵이 흐르고 맥보이가 물었다. 어때? 너희들 생각은? 토머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무척 고된 작업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흥미가 당겼다. 무료한 일생을 새로운 일로 채울 수 있을 터였다. 할게요. 토머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테리사는 좀 더 진지한 목소리였다. 맥보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토머스 테리사와 차례로 악수를 하며 말했다.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거야. 너희는 매일 조금씩 사학의 일원이 되는 거란다. 마치 대단한 칭찬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다. 회의실을 나간 그들은 복도와 계단을 지나 승강기들을 바꿔 타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토머스의 머릿속에는 맥보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사학의 일원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페이지는 토머스에게 저녁까지 남은 시간 동안 푹 쉬면서 긴장을 풀고 찬찬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토머스는 침대에 누워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들은 얘기에 관해 테리사와 차분히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날 보고 들은 충격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테리사의 도움이 있어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방문을 쳐다보았다. 언제나처럼 닫혀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로 저 문은 닫히면서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저 문을 열어보려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수개월, 어쩌면 1, 2년쯤 되었나? 당연히 잠겨 있으리라 생각해서 굳이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열어볼 여유가 생겼으니 시도해보기로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건드리면 감전사라도 당할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문이 딸깍 열렸다. 토머스는 얼른 문을 밀어닫고 침대로 달려왔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사학이 설치해 놓았을지도 모를 수많은 감시 장치들을 떠올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카메라, 마이크, 센서 등등 어떤 방법을 쓰는지 누가 알까? 눈에 뻔히 보이는 장치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장치도 있을 것이다. 새삼 이렇게 겁을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가 한 일이라곤 문을 살짝 열어봤다가 닫은 게 전부다. 사학은 대체로 그를 잘 대우해 주었다. 랜들도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다. 새삼 이렇게 뼛속까지 얼어붙을 이유가 있을까? 토머스는 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방문을 잠그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토머스가 이 방을 나가서 뭘 하는지 지켜보려는 심산일까? 테리사를 비롯한 다른 두 아이와 토머스가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수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온 덕분일지도 모른다. 정말 그럴까? 잠시 후 날뛰던 심장이 진정되고 얼굴과 두 팔을 촉촉히 적신 식은땀도 말라붙었다. 토머스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척 스스로를 속이며 문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다. 지금 그를 여기서 못 나가게 하는 건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다. 그래도 똑똑하게 처신해야 했다. 일단 밤까지 기다릴 것이다.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어떻게든 잠을 자보려고 했다. 밤에 나가 돌아다니려면 쉬어야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저녁 식사가 나오자 아예 일어나야 했다. 식사를 하고 쉬다 보니 마침내 잠이 왔다. 얼마 후 그는 움찔하며 깜깜한 방 안에서 눈을 떴다. 밤 시간을 잠으로 다 보낸 건 아닌지 걱정되어 얼른 시계를 보았다. 자정에서 겨우 몇 분 지난 시각이었다. 잠기운을 쫓으려 짧게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다시 망설이며 문 앞에 섰다. 머릿속에 미심쩍은 생각이 가득했다. 멋대로 복도로 나갔다가 모든 걸 망칠지도 모른다. 지하에 거대한 미로를 짓겠다는 사악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테리사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도 잃을지 모른다. 토머스는 열정이 꺾이는 기분에 화가 나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이 문은 일정한 기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라 지금은 잠겨 있을 수도 있다. 아, 모르겠다. 이 망할 문을 열었다고 해서 허락 없이 복도로 나갔다고 해서 벌을 주진 않겠지.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될 것이다. 그때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토머스 쪽으로 몇 센티미터 열렸다. 처음에 토머스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이 멋대로 움직여 문 손잡이를 돌렸나 싶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두 손은 옆구리에 붙어 있었고 손바닥은 땀에 젖어 있었다. 누군가 복도에서 그의 방문을 연 것이다. 토머스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또래 소년이었다. 잘 보니 아예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금발에 붕대를 감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었다. 나이는 토머스보다 약간 더 많아 보였다. 소년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어이, 난 뉴트라고 해. 네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드디어 너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거든. 어서 나와, 보여줄 게 있어.